안녕하세요. 4교시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선택자들을 조합해서 또 동적으로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간단하게 이제 더하기를 선택자에 이제 선택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잠깐 이제 보셨지만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이제 선택자들을 동시에 여러 개의 선택자가 순서대로 나올 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서 해당에 이제 원하는 특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선택자를 이제 이어서 두 가지를 이제 쓰게 되면 선택자 B가 선택자 A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따가 보면 이런 선택자들은 보통 계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예를 들면 태그 안에 어떤 태그가 있을 때 상위 태그에 하위 태그 있는 것만 바꿔라.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위에 있는 건 우리가 부모 선택자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직계, 이제 직계가 아닌 거는 또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자 A 바로 다음에 오는 거 더하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자 A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선택자 B, 이런 것도 또 지정이 가능하고, 얘를 이제 A, B 이제 이렇게 콤마로 하게 되면 이제 모두 이제 나타나는 이후에 이제 문서 안에 포함된 모든 선택자들을 다 선택해서 해당 특성을 지정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인접 형제 선택자, 일반 형제 선택자. 그래서 이제 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선택자는 이제 특별하게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책에 있는 예제를 참고하시면 되고, 먼저 후손 선택자의 사용 예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요 계층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div 태그 안에 바로 동일한 계층의 h1, h2, ul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1, h2는 글씨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고, ul은 unordered list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지만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순서적인 목록이 아니라 비순서적인 목록, 점이라든지 사각형,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UL 안에 unordered list 안에 리스트를 이제 쭉 추가하게 할 때 추가하는 리스트마다 li 태그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div의 자손들이 h1, h2, ul이고 ul의 자손이 li죠. 그러니까 div 관점에서는 요 h1, h2, ul, li가 다 후손이고 그 다음에 ul 관점에서의 자손은 또 li들이 되겠죠? 바로 이제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li고 엄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층적인 구조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요 조합 선택자의 사용 예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됩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후손 선택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후손 선택자는 선택자를 연달아서 이렇게 2번 적는다 그랬죠? div ul. div의 ul 태그인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문서를 봐요. 보면 body라는 태그 안에 div 태그가 있고 div 태그 안에 h2 태그, 그 다음에 ul 태그가 있죠. 그 다음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div 태그가 끝난 다음에 h2 태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div의 후손은 h2가 아니죠. 서로 다른 이제 동일한 계층에 있는 거죠. 그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div의 후손들은 h2와 ul과 li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UL의 자소는 LI죠. 그래서 그러니까 LI는 H2와는 전혀 좀 이제 그 H2의 자소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계층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바디 문서의 구조를 먼저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계층적인 구조로 먼저 표현해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런 경우 div의 UL은 후손 선택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div에 있는 UL 후손들을 어떻게 바꿔라? red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목록에서 보면 UL에 시작된 게 후손 선택자, 자식의 자식, 후손 1, 후손 2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div의 UL 후손을 선택한 겁니다. div의 UL 연달아서 선택자를 2개 쓴 거죠. 한 칸 띄고 div 한 칸 띄고 ul. 자, 그 다음에 div의 h2라는 건 뭐예요? div의 후손 h2에 대해서 배경색을 퍼플로 하고 색깔을 옐로우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divh2가 descendant selector underbar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자주 색깔의 옐로우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즉 div의 UL은 그렇게 안 바뀌었죠. 우선 선택자는 위에랑 다르잖아요. 퍼플의 옐로우색이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후손 선택자를 선택하는 방법 div의 UL, div의 H2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선택해서 그 속성을 다르게 정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H2는 보면 div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퍼플의 옐로우로 안 바뀐 거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div의 H2에 해당되는 그것만 descendant selector number 1, underbar 1만 자주색의 퍼플의 옐로우로 바뀌었고 그 div의 후손이 아닌 H2라는 거는 밑에 있는 H2는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 descendant selector underbar 2는 div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퍼플의 옐로우색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검정색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그 슬래시 div를 H2 밑에 있는 H2 다음에 적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div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descendant selector underbar 2가 퍼플의 옐로우 색깔로 바뀌겠죠?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어제 어렵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바디 문서의 구조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처럼 적어요. div 태그가 나오죠? div. 그 다음에 div가 끝나는 지점까지는 div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온 후손이 h2, 그 다음에 ul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 다음에 ul의 자식이 li예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div 태그와의 밖에 있는 아래에 있는 h2는 이 div의 안에 있는 h2와는 다른 집안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의 사용 방법은 선택자를 한 칸 띄우고 적으면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먼저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H2의 div라고 스타일을 정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거 반영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div의 H2를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TML이나 CSS는 컴파일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U2의 div라고 하더라도 에러는 안 나죠. 하지만 원하는 결과 퍼플의 옐로우색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에러는 이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원하는 결과 원하는 대로 인터프리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구조적인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하는 즉 이제 예를 들면 태그를 만들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결과를 먼저 좀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은 뭐 자주색의 노란색, 요 부분은 빨간색, 뭐 요 부분은 검정색.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태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CSS에다가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조합 선택자예요. 조합 선택자.
조합 선택자 중에 이제 자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화살표 꺽쇠를 써서 쓰는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후손 선택자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바디의 문서 체계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후손과 자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DIV가 나오죠. DIV의 자손은 H3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DIV가 끝났죠. 그다음에 P는 이제 DIV와 이제 다른 후손이 아니라 동일한 계층에 있고 H3도 그렇고 그다음에 H3이 끝나는 지점까지 SNO, STD, TEL 있죠? 세 개의 이제 자손이 있고 TEL 자손은 오피스와 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용자 정의 그 태그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문서 구조를 보고 그 스타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디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전체 태그가 바디죠. 그러니까 바디 안에 그러니까 DIV 바디 안에 DIV 이제 바디 안에 있는 건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후손들이 될 테니까 DIV에 H3이 있어요. 즉 첫 번째 DIV의 H3에 있는 거 child select underbar 1을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얘만 바꿔요. 그 동일한 계층에 있는 아래에 있는 H3에 대해서는 레드 색깔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손 선택자, 그래서 꺽쇠 화살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바디의 P 태그는 즉 바디의 P 태그, 바디의 자손들 중에 P 태그,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식 선택자는 어떻게 옐로우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로 하고 그린 색깔로 바꿔라. 그래서 자식 선택자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H3 태그 안에 TEL 안에 있는 홈만 컬러를 블루색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홍민선 02, 4, 5, 6, 7, 0, 1, 0, 0, 010, 1, 2, 3, 4, 5, 6, 7, 8 중에 즉 H3의 자손들 중에 홈에 해당되는 자손만 블루 색깔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안 바뀌었죠? SNO나 STD나 TEL STD까지 이거는 파란색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구조도를 보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정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조합 선택자들 중에 자손 선택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제로는 이제 조합 선택자들 중에 인접 형제 선택자를 할 때는 더하기 표시를 써요. 자손이 아니라 인접한 거 할 때.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더하기 표시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바디 문서 구조를 보면 바디 안에 DIV가 있고 DIV가 끝나면 H3이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또 H3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DIV 자손은 H1, H2, UL이 있고 UL의 자손은 LI가 있어요. 즉 LI는 H3과는 무관한 거죠. UL도 H3과 아래에 있는 이제 두 개의 H3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H3, P, H3은 자손 클래스, 자손 태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보면 H1의 인접 형제 H2, 그렇죠? DIV 태그 안에 있는 H1과 H2. 그 다음에 UL에 대해서, 그렇죠? UL에 대해서 H1과 H2의 형제, 그 다음에 H1과 H2 더하기 H1 더하기 H2 더하기 UL에 해당되는 UL에 해당되는 값죠. 그래서 이 놈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인접 형제 H1, H2, UL이 순서대로 이렇게 인접이 정의되어 있는 UL에 대해서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이렇게 형제들이 없으면 UL 태그가 파란색으로 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개 중에 이제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IV의 H3 인접 형제가 있죠? DIV의 H3 인접 형제만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DIV와 동일한 형제는 H3이 두 개가 있죠? 밖에 있는 거. 첫 번째 H3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센트 실렉트 넘버 1만 빨간색으로 바뀌고, 맨 마지막에 있는 H3은 DIV와 인접 형제가 아니에요.
인접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H1 더하기 H2 더하기 UL은 인접해 있죠? 이런 식으로 div와 인접해 있는 H3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H3의 인접형제 P. 요거는 이제 그 H3 위에 있는 요 P죠? 요거에 대해서 그 옐로우 백그라운드의 퍼플 자주 색깔로 바꿔라. 그래서 인접형제 선택자에 의한 스타일 적용. 그래서 요 놈이 옐로우 바탕에 퍼플 자주 색깔로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그룹 선택자는 이제 이런 선택자들 칸마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책에 있는 그 예제를 좀 참고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순 선택자, 자손 선택자, 인접형제 선택자,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그룹에서 지원하는 선택자 지정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화살표, 꺽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지정하는 방법, 사용법을 이제 이해를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 바디 안에 있는 문서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층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영역에 있는 컨텐츠들을 색깔이나 글씨나 배경색이나 효과를 줄 거냐, 속성에 있는 값들을 변화시킬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결과 그림을 먼저, 디자인을 먼저, 컨텐츠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자 할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바디 안에 있는 계층적인 문서의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효과들을 어떻게 그 후손 선택자를 쓸 거냐, 자손 선택자를 쓸 거냐, 인접형제 선택자를 쓸 거냐, 그냥 칸마로 그룹으로 선택할 거냐 하나하나씩 이런 거를 순서대로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속성과 값을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CSS가 이제 또 복잡한 이제 그 과정으로 또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주차에 배웠었던 CSS 방법에 대해서 4교시차 수업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좀 보시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코딩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인터넷 웹 페이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력서면 이력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영화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해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디에 있는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해보고, 그러면 그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요놈은 후손 선택자, 요놈은 자손 선택자, 요놈은 인접형제 선택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스타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스타일 시트 CSS 적용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연습 문제에서 보시면 그 뒤에 연습 문제의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문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정답을 이제 먼저 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태그를 먼저 구조적으로 좀 설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조합 선택자를 다양한 기능들을 써서 한번 적용을 해봐서 원래 주어진 문제랑 이제 똑같이 그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을 이제 함으로써 그 CSS와 태그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인지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주차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일반 형제 선택자라는 것도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바디 문서 안에 있는 놈을 이렇게 div h3 h4 p h3 h4. 요거는 뭐냐 하면 h1 뒤에 나오는 UL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1 태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UL 태그,
그죠? 그래서 이 H1 태그 안에 나와 있는 그 UL 태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H1 태그 다음에 나와 있는 UL 태그 인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div에 인접해서 나오는 H3들, 이거는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거는 바로 인접해서 하는 경우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게 되면 그 div 다음에 나오는 H3들. div랑 이제 인접해 있는 H3들, H1이랑 인접해 있는 UL들, 반드시 형제들이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H3에 그 인접해 있는 P, 요거는 옐로우의 퍼플, 자주색. 그래서 일반 형제수행과 스타일 적용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은 인접하지 않아도 형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고, 앞에 있는 거는 인접해서 있어야 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책에서도 또 다양한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